자, 안녕하십니까.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. 자, 오늘도 수요일 다사다난했던 장이 마감했습니다. 장 마감하고 간단한 장 마감 브리핑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두드러졌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일 미증시 상황과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. 좀 지지부진한 장이 펼쳐지면서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그렇게 좀 뭐랄까요, 좀 아쉬운 장이 이어졌었다. 다만 이제 또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했죠. 시세가 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FOMC 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인지 뭐 빅 스텝인지를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향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뭐 다들 안 하셨을 거고, 그리고 이제 미증시 상황도 좋지 않았고 뭐 그런 여타 이유들로 해가지고 뭐 우리 시장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었죠. 수급적으로만 보시더라도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이제 외인이 크게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. 뿐만 아니라 이제 환율적인 여건도 뭐 썩 좋지가 않아요. 1395원까지 지금 일단 원달러 기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기는 어려웠고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냉정히 말을 해서 좀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오늘자 뭐 두드러진 종목들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좋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속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 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갱신하는 모습 보여주면서요. 또 뭐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다. 근데 제가 이제 장 중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, 삼성전자 이제 뭐 사실은 지금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라서 뭐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뭐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그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고요. 다시 시장이 이제 반전 사인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 시그널을 좀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황에 또 좋은 모멘텀과 재료들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크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모멘텀은 상황적인 현재의 상황은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제가 이제 인터넷 대표주로서 항상 좀 유심히 지켜보자,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52주 신저가를 또 갱신을 했고요.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자로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흐름과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사실 이제 삼성전자보다도 네이버, 카카오, IT 대표주에 들어가는 네이버, 카카오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전 시그널이 나오고 시장이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레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. 그 중에서는 특히나 카카오를 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뭐 쉽지 않았다. 그리고 52주 신저가, 특히나 삼성전자,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종목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우리 시장의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 가지고 더더욱이나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종목들, 섹터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오늘 시장에서 좀 괜찮았다 하는 걸 한번 좀 봐보자면요. 한국조선해양이죠.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조 이방원에도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속적으로 수주 이슈가 나와 주면서 어려운 장이지만 좀 강한 모습,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좀 여지없이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뭐 검색량도 거래량도 많았던 종목인데, 제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좀 지주사격 역할을 하고 있고요.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,
같이 이제 품고 있는 지주사격 역할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한국조선해양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수익 청산했었던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지주회사가 아닌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몇 번을 제안을 해드렸었는데요. 같이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여건이라든가 뭐 금일의 상승분도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바로 그림을 그려주죠.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디테일하지만 또 사소하고 소소한 차이거든요. 그런 데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하고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같은 섹터 내에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편입해야 되냐를 고민할 때 있어서는 차라리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와봐야지 조금 더 향방이 명확하게 결정되긴 하겠지만요.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은 지금 뭐 조선업 불황기가 아주 길었던 탓에 직전 고점이라고 얘기할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FOMC 이후에도 현재 시세를 좀 지켜준다, 가격을 지켜주면서 수급이 좀 좋게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끝을 알 수 없게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무방하다. 다만 이제 FOMC 회의 발표가 나고 나서 현재 가격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재빠르게 저희가 이제 잡은 포지션은 훨씬 더 아랫단이었으니까 재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종목은 이제 A스토리라는 종목도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좀 뜨거웠었죠. A스토리라는 종목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죠. 컨텐츠 관련된 종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K 컨텐츠라든가 뭐 K 컬처, 뭐 K 팝 뭐 많이 있었죠. 문화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국위선양했던 장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 컬처 그 안에서도 이제 K 드라마 컨텐츠 관련된 쪽이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내고 있는 상황이죠. A스토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총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. 않고 지금 이제 컨텐츠라는 지금 떠오르는 이슈를 잡고서 지금 좀 시세 상승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이제 약간의 횡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제가 박스권을 쳐놓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상단 돌파를 빠르게 해나가면은 우리 좀 쫓아가는 포지션일지라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윗꼬리 올리면서 좀 아래로 말아 내려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. 이렇다 보면은 아직은 조금 뭐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뭐 그렇게 되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이제 이 종목의 그 움직임이나 차트 그림을 보고서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. 물론 재료는 좋고 또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일반적으로 수급적인 여건에서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거의 시세 상승에 이제 끝자락에 왔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다만 A스토리, 문화, K 드라마 관련된 쪽에 서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고 또 A스토리가 아니라 뭐 컨텐츠리 중앙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그럼 뭐 OTT 관련된 질문도 제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컨텐츠, K 컨텐츠 관련된 쪽으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좀 눈을 좀 크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까지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상신 EDP라는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. 상신 EDP. 상신 EDP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이죠? 시총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2차전지 뭐 배터리용 부품으로 사용되는 뭐 원통형 뭐 리튬이온 배터리를 뭐 제공하는 한마디로 부품 회사죠. 부품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
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시장에 좀 이슈몰이가 좀 많이 되고 있죠. 원통형 배터리.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재료를 부품을 생산하고 이제 납품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. 2차 전지에 있는 종목들 치고는 굉장히 시세가 아직 뭐 그렇게 시원하게 나와 있는 편은 아닙니다. 시세가 크게 나와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종목도 순환매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앞으로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일단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. 시총이 작다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좀 마음이 걸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, 소재, 그리고 또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뭐 부품을 확정적으로 삼성에 이제 납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좋은 호재거리 이슈도 있다 보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. 지금 매수 타점을 드리기는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2차 전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이어서 뭐 LG화학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보면요. LG화학이라는 종목 봐볼게요. LG화학은 뭐 다들 아시죠? LG에너지솔루션 뭐 물적 분할해가면서 뭐 정말 시끄러웠던 종목인데 일단 뭐 3분기 배터리 영업이익이 150%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뭐 전망치가 나오고 있으면서요.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계속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. 크게 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수급적인 여건만 봐도 뭐 나쁘진 않아요.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살펴보면 좋죠. 근데 이제 어차피 FOMC 회의 결과 다음에 뭐 진입을 하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건데 뭐 굳이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죠. 제가 좀 목에 이제 핏대 높여가지고 매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시간 왜 갖는다고 했습니까? 이 시간. 당장 매수할 종목, 내일 당장 들어갈 종목을 찾는 게 아니에요. 뭐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LG화학 2차전지 쪽은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일단은 뭐 내일 뭐 FOMC 회의 나오고 뭐 내일 미증시 상황을 좀 보고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개별 기업이나 개별 뭐 몇몇 섹터가 뭐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매크로적인 여건, 글로벌적인 시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접근해서 이 시장 대응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정말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일단은 뭐 오늘 뭐 아주 크게 내려갔던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어려운 장 매매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장 뭐 또 좋은 일 있겠죠. 좋은 일 있기를 바라보면서 미증시 상황 흘러가는 것도 보고 오전 중으로 해서 또 장 시작 전에 관련된 자료까지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